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2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과 국가기관 2단원 대단원 중에 두 번째 중단원 대통령과 행정부에 소속된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대통령의 지위와 여러가지 막강한 권한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 공무원들의 조직과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국무총리, 장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오늘 수업 페이지는 38, 39쪽이고요. 행정부의 조직도를 먼저 그려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그 밑에 각 부서의 장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무총리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무총리가 약간 행동대장 같은 느낌으로 각 부의 장관들을 지휘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대통령 바로 직속 기관으로는 감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이런 곳이라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돈을 관리하는 곳, 교육부는 선생님 같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 과학기술, 외교, 그리고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우리 코로나19 관련 질병과 복지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 문화, 고용, 노동, 중소기업벤처부가 이번에 생겼죠. 해양과 수산, 환경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어떤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선생님 같은 교사 어디 소속일까요? 선생님도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잘 보면은 교사는 그래서 교육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경찰들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경찰들은 총을 들어서 국방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습니다. 경찰은 행정적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진짜 총을 든 군인들은 국방부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들은 외교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영화에서 경찰과 함께 많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조사해서 재판에 넘기는 검사들은 법무부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공무원들의 조직을 이제 행정부의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다음에 바로 장관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총리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가 죽고 대통령이 죽으면 그 다음에 총리가 될 사람. 자, 그래서 이거를 부총리라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 쪽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사회 쪽을 담당하는 사회부총리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총리도 2명이 부총리와 장관직을 겸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등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죠. 원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다음으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있고요. 국무총리 다음으로는 겸직을 하고 있는 장관 위에 있는 부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그리고 장관 밑에 차관이라는 또 공무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바로 1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준차관이라는 직급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몇 급 공무원이다라고 얘기하는 1급, 2급, 3급, 4급, 5급, 5급만 해도 상당히 높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6급, 7급, 8급, 그다음 마지막 9급 공무원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체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관 밑에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들이 쭈루루룩 이렇게 있는 거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직도를 살펴봤는데요. 저건 그냥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대통령 바로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장관들을 이끄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외국에서는 총리가 나라의 행정부의 대표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행정부의 대표이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고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조해서 상관처럼 모시면서 행정 각 여러 부서의 장관들을 지휘한다고 얘기합니다. 하고 조정한다. 자, 어떤 내용인가 좀 이따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국무총리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하 중에 가장 높은 대통령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고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국무총리 밑에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장관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관은 실제 행정 업무, 자기가 맡은 환경부나 교육부 또는 법무부, 외교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가장 높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교육부, 국방부, 군인과 관련된 외교부 이런 식으로. 장관은 누가 임명할까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형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장관들을 이제 지휘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국무총리의 요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왜냐면 다 대통령들의 부하니까 그러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국무총리와 장관의 관계는 이번에 코로나19와 예를 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중앙대책본부가 세워져 있고 여기에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장을 맡고 있고요. 대장을 맡고 있고 수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국무총리가 각부 장관들을 지휘한다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부의 대통령과 장관들의 중요한 회의입니다.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회의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연다. 심의기관이라는 건 회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중요한 행정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법률안,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 10명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살림살이 얼만큼 쓰고 할 건지 예산안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이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두 번째로 구성을 보면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플러스 국무총리 플러스 장관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중요한 인사들이 또 옵니다. 국정원장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회의체가 국무회의다. 자, 마지막은 네 번째 감사원이라는 곳인데요. 감사원은 국무총리보다 어떻게 보면 위쪽에 있어서 아까 조직도에서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직속기관이겠죠. 감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저렇게 위치시킨 겁니다. 얘는 뭘 하냐면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인데요. 감사라는 건 감사기관 쉽게 말하면 감시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잘 일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일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네가 징계를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 또는 공무원에 높은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무슨 일하고 나쁜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직무를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찰을 합니다. 감찰이라는 거는 나쁜 일을 받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확인되면 징계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큰 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다들 감사원을 무서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짓 못하도록 위계를 잡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감사원의 대장, 감사원장은 누가 임명할까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원의 특징을 보면요. 얘네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만큼 힘을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공무원도 감사원에 대항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얘네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면서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헌법에서 감사원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통령도 얘네를 없애거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헌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실제로 조직과 기능에서는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국무회의, 감사원 이렇게 알아봤고요. 대한민국의 행정부 조직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했습니다.